하마터면 진짜 큰일 날 뻔했습니다. 시대의 살인마, 연쇄살인범 정두영이 교도소에서 탈옥을 시도를 했다. 이거 진짜 무슨 영화에 나오는 얘기 같아요. 쇼생크 탈출 생각나시죠? 전 쇼생크 탈출도 연쇄살인마가 탈출하는 건 아니죠. 네. 그렇죠. 예. 이게 참 교도소답기는 해요. 지난달 8일 날 발생한 사건인데 예. 참 늦게도 발표가 됐습니다. 그 교도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사실 밖으로 안 나오는 건 뭐 당연한 특성이긴 한데요. 정두영이라는 사람입니다. 이 정두영이라는 사람은 이제 9명을 죽였잖아요. 예, 우리처럼 범죄를 연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분이에요. 유영철의 모델이었다고요? 유영철이가 롤모델로 삼았다는 사람이에요. 유영철이가 2003년도에 연살인 사건을 일으켰잖아요. 근데 예. 이 사람은 1999년 6월부터 2000년 4월까지 10달 동안에 이제 경남 부산 일원에서 23번의 강도 살인 그래가지고 사람을 9사람을 둔기로 무차별 살해했던 그런 사람이거든요. 연살인마라고 부릅니다.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2000년도에 사형이 확정돼가지고 현재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에 있어요. 예.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에 있으면서 이제 예전에는 사형수는 정역, 노역을 안 시켰어요.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좀 바뀌어가지고 사형수도 정역을 시킵니다. 노역을 시켜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디에 배정을 받았냐면 자동차 배선,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기선, 그 선을 이제 만드는 공장에서 일을 했던 것 같은데 거기에서 뽑아낸 전선과 플라스틱으로 4m짜리 사다리를 만들었어요. 그러니까 줄사다리군요. 예, 아닙니다. 접이식으로 했으니까 플라스틱으로 해가지고 꽈서 잘 만들었어요. 튼튼하게. 그래서 그걸 만들어가지고 교도소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취약 시간대가 7시경이에요, 아침. 전날 근무자가 근무 교대를 위해서 준비하고 또 재수자들은 식사 준비하고 운동하고 막 욱적욱적 할 때거든요. 그 타이밍을 노려가지고 담요하고 한꺼번에 이제 밖으로 던져서 대전교도소는 3중으로 이 벽이 돼 있습니다. 첫 번째 벽은 철조망이에요. 그다음 두 번째 벽은 이제 감지 센서가 부착되어 있고 세 번째 벽은 콘크리트 장벽이에요. 그런데 이 담요를 던져가지고 첫 번째 벽 철조망을 사다리를 타고 넘어갔습니다. 그렇지 영화에서 완전 영화예요. 그리고 이제 거기서 두 번째 벽에 이제 또 넘는데 거기서 감지 센서가 울리기는 했어요. 울렸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감지 센서는 울렸는데 정확하게 어디에서 그게 울리는지를 교도관들이 몰라갖고 우왕좌왕한 겁니다. 한 6, 7분을. 그 사이에 이 사람은 넘었어요. 두 번째도 넘고 이제 최종 관문입니다. 한 6m 정도 되는 콘크리트 장벽에다가 사다리를 걸치고 넘어가는데 공교롭게 이렇게 부러져 버렸어요. 이게 이제 약하다 보니까 예. 그 바람에 이 사람이 이제 두 번째, 세 번째 틈 사이에 추락을 해버린 거죠. 그리고 이제 뒤늦게 출동한 교도관에 의해서 현장에서 검거가 됐습니다. 근데 진짜 전 궁금한 게 어떻게 관리를 했길래 그 작업장에 가가지고 4m짜리 접이식이라고 그래도 그 사다리를 만들게 했느냐? 저는 이게 궁금해요. 작업장에서 안 만들고 자기 방에 들어와서 만들었다 하더라도 방에서도 못 만들어요. 근데 그거 어떻게 해석해요? 이거는 아마 제가 판단할 때는요. 적어도 이 사람하고 같은 사업장에 있는 다른 수감자들은 알았어요. 모를 수가 없습니다. 그거는. 물론 뭐 재료 있는 데다가 그때 만들어서 숨겨놓고 또 들어갔다가 작업할 때 나와서 꺼내서 하고 했다고 그러는데 그 작업을 하는데 같이 일을 하는 다른 수감자들이 몰랐다,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. 그러니까 4m짜리 정도의 그 사다리를 진짜 줄 사다리도 아니고 만들었다면 작업장 어느 한 켠에 안 보여 숨겨놨을 가능성이 있죠. 조금씩 완성해 가면서 그러니까 그 교도관들이 사실은 전부 다 조사해야 되지만 그게 뭐 매일 노역하는데 조사 안 하거든요. 그러니까 어느 숨겨놓고 조금 작업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모포도 문제죠. 모포라는 물건을 빼돌려서 그것을 소지하고 있었다. 그렇다면 그것도 역시 상당히 이 웹에 알려질 수 있는 것인데 문제는 저는 이게 8월 초에 벌어진 일이 지금에서 지금 발표가 됐다는 것. 그렇다면 교도소가 지금 많은 거를 또 숨기고 있을 가능성도 굉장히 커요. 결국은 교도소의 특성이죠. 지난달 8일에 발생한 사건이 지금 이제 우리가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까? 이게 교도소의 특징인데요. 교도소에서 유야무야 넘어가는 일은 무수히 있을 수 있지요. 뭐 저는 일선에서 그건 본 적이 있으니까요.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그럼 왜 밝혔어요? 이렇게 시간 간다고?
난 다음에 누군가에 의해서 이게 밖으로 유출이 야. 된 거예요. 보도가 되면서 이제 시작이 된 거고요. 그래도 교도관들이 작업장에서 4m 정도 되는 4m면 여기서 엄청 깁니다. 엄청 길죠. 예, 그거를 만들고 있는데 교도관이 감시체계에서 그게 벗어났다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점일 수밖에 없어요. 그리고 이제 아마 요번 그 진상조사를 하면서 같이 작업을 했던 수감자들이 알았을 개연성도 조사를 해야 될 겁니다. 어쨌든 이게 재발 방지를 해야 될 텐데 이 그럼요. 대전 교도소의 구조에 문제가 있는지 교도소 왜 건물 구조가 그게 그 쉬운 작업장에 건지. 문제가 있는 거죠. 작업장에 왜냐하면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방에서 한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. 불가능하고요. 그걸 반입도 힘들고 왜냐하면 작업장 들어가고 나올 때 신체 수색을 신체 다 합니다. 수색하거든요. 이 때문에 그 감방에 들어갈 때 자기 사방이라 그러죠. 들어갈 때 그게 다 4m 정도 플라스틱까지 있다면은 네. 다 하기 때문에 작업장 내에서 이루어진 일인데 교도관들의 무사한 일을 주죠. 어떻게 보면. 근데 이게 만약에 성공했더라면 이건 뭐 전국이 공포의 도가니에 빠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. 그럼요. 정두영이는 말 그대로 연쇄살인마입니다. 글쎄요. 이 사람이 만약에 그 세 번째를 넘어가지고 무사히 탈출을 했다 그러면 이건 연쇄살인마가 활기를 치고 돌아다니. 이 사람은 뭐 본인이 잃을 게 하나도 없어요. 어차피 사형수입니다. 예. 인생 포기한 사람이랑 마찬가지인데 이 사람이 밖에 나와가지고 설치고 낸다면 범죄밖에는 없어요. 글쎄 그 얼마나 큰일 날 무서울 뻔한 겁니다, 뻔했어요. 진짜.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실질적인 사형 폐지 국가니까 더 범죄를 저지르고 들어가도 결국 사형수에서 할 게 뭐 또 사형 선고해봤자 뭐 2번 죽이는 건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자기로서는 진짜 말씀대로 잃을 게 전혀 없는 거죠. 그 정두영이라는 이 사형수의 무서운 점은 바로 범죄 행위의 패턴입니다. 범죄 행위의 패턴이 보통 누구를 강도살인할 때 밤에 이루어지고 몰래 이루어지고 또 은폐하려고 한다거나 어쨌든 죄책감이 갔는데 이 정두영의 행위는 거의 백주대낮에 이루어지고 또 그 강도살인도 대로변에 있는 집에 들어간다거나 하고 바로 사람을 살인한다는 점. 조금이라도 인기척이 있다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서 백주대낮에 살인을 해버리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말씀하셨듯이 지금 만약 탈출했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. 그 전형적인 사이코패스네요. 사이코패스입니다. PCLR 검사라고 사이코패스 검사를 하는데 이 사람은 뭐 그 당시에 2000년도에 그 조사했을 때도 사이코패스로 판정이 됐고요. 그리고 뭐 이 사람은 막 그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구분 없어요. 아무데나 들어가가지고 사람 있으면 그냥 돈 뺏고자 해서 둔기로 그냥 살해해버리고 그냥 그대로 두고 나오고 본인은 10억을 목표로 해서 범행을 시작했어요. 벌어가지고 하는 게. 근데 이제 검거됐을 때 1억 3천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미수에 그쳤다고 안심하고 끝낼 예. 게 아니라 지금 뭐 국회도 공전 중인데 국회 법사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법무부에서 대전 교도소의 문제의 구조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관리 감독의 문제인지 철저히 밝혀서 맞아요. 만약 이 사람이 나갔더라면 그 살해당한 유족들이라던가 일반 시민들 얼마나 특히 최근에 무섭겠어요. 예. 이 부재 시대에 얼마나 공포에 그렇죠. 떨었겠습니까? 그래서 제가 볼 예. 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다시 재발 방지책을 알겠습니다. 반드시 만들어서 국민들을 안심하게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또 다른 사이코패스의 롤 모델 큰일 날 뻔했습니다.